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파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 169만 원을 넘어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를 주도하며 전 거래일보다 0.6% 내린 166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지분 일괄 매각 대신 지분 30%를 4에서 8%로 쪼개 팔기로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자본 참여도 차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지방까지 확대된 뒤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해보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가 54.6%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사용품과 선물용품 밀수입을 특별 단속합니다. 고추와 마늘 같은 농산물과 명태, 조기 등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네,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훤히 들여다보여서 세금을 한 푼도 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 중에서 27만 원은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월급쟁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경제부 신호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의 30% 가까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이 세무당국이 상당한 수준의 자영업자 수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2014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국민계정상 개인의 영업잉여는 12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개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8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 정도입니다. 세금 먼저 떼고 월급 받는 우리 근로소득자는 어떨까요? 2014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뜻하는 피용자의 급여는 565조 9천억 원입니다. 또 세무당국이 파악한 근로소득자의 과세 대상 총급여는 52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월급쟁이 수입은 훤히 다 보인다는 뜻에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근로소득자들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세금 내는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리기 쉽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현금으로 사면 싸게 주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을 누락시켜서 자신의 소득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 세금도 감소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소득이 감소해서 과세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하는 사람이 비싼 수입차를 회사차로 사서 실제로는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면서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니까 올해 수입차 법인 판매도 1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었군요. 자, 그래도 신용카드 결제가 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도 높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결제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 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커지면서 사업소득 파악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소득 파악률은 34.5%에 그쳤습니다. 이게 가파르게 개선돼서 4년 전에는 62.7%까지 올랐고요. 재작년에 72.8%까지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또 이 자영업자 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에서 원래 비과세인 부분 등을 빼면 소득 파악률은 더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과 농가 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신고된 사업 소득에는 국세청에서 이미 따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과세 미달자 신고 소득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직접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판례율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네, 이 자영업자 대부분이 세금을 탈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에 차이가 나는 만큼 과세 대상자 한쪽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4차례 추진했던 경영권 지분 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방식으로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을 통째로 팔기는 어렵지만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 대한 수요는 상당수 있어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1% 가운데 30%를 총 매각 물량으로 정하고 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자, 대표 수출업종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올해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CEO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미래차가 해법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4%를 차지한 자동차 산업. 하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317만 대를 기록한 수출 대수는 3년째 줄어 지난해에는 303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대수는 155만 5천 대로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줄었고 생산량도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부와 자동차 업체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수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이 미래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고 르노 삼성은 1톤짜리 전기 트럭을, 쌍용차는 3년 내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100년 만에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선진국과 같이 이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도 차세대 자동차 연구 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넌 뭘 입어도 예뻐. 내가 널 지켜주니까. 그대만의 사랑. 쉿, 내 여자는 네, 여성 속옷 광고에 남성 모델이 등장하며 색다른 느낌을 줬던 한 속옷 업체의 광고입니다. 이후에도 이 업체는 배우 조인성을 기용했는데요. 최근에는 하지원을 발탁하면서 다시 여성 모델로 유턴했습니다. 여성 소비자의 성향이 변한 것이 광고 모델 선정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 업체가 전국의 여성 소비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 2013년에는 볼륨감이 돋보이는 속옷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20%에 달했는데 2년 후에는 12%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내 몸에 잘 어울리는 핏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8%에서 17%까지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업체 측은 몇 년 전만 해도 여성 소비자는 풍만한 볼륨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수동적 인식이 강했다고 분석합니다. 억지로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 맞지 않는 속옷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여성들은 획일적인 몸매를 선호하는 대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자신감 있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어 모델 역시 당당한 이미지의 여성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최근 한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 출연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 이미지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처럼 여성 소비자의 달라진 성향은 광고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보통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죠. 혼자 밥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어난 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밥하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본 시민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시죠. 뭔가 한 끼 식사하고 싶은데 이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비싸고 빵이나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 든든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점심시간에 일이 이어져 갖고 밥을 못 먹을 경우 있는데 그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편의점 도시락 많이 이용하고요. 자, 이 같은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중장년층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이 최근 3년 동안 연령대별 도시락 매출 비중을 분석했는데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도시락 구매 비중이 2014년 27%에서 지난해 31%까지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3% 증가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40대 이상 이용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20, 30대의 비중은 2014년 63%에서 올해 상반기 58%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매출 신장률을 비교해봐도 이런 현상은 뚜렷한데요. 자, 20대는 193%, 30대는 186%, 40대 이상은 이보다도 더 높은 234%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수요가 늘자 편의점 업계에서도 각자 브랜드를 단 도시락을 잇따라 출시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효자 아이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도시락 구매가 급증한 것은 편의점 도시락이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는 인식이 퍼지고 편의점이 중장년층에게도 익숙한 소비 공간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확산하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쌍용차가 영국에서 티볼리 에어 출시 행사를 열고 영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출시 행사에 참석한 톱기어 등 현지 언론은 티볼리 에어가 안정된 주행 성능과 넓은 실내 공간 등을 갖춰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인 노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마트는 독일 유통기업인 메트로와 버터쿠키, 김 등 4가지 노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을 맺고 이달 안에 첫 물량을 중국 메트로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브루나이에서 건설 중인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주탑 꼭대기에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돔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탑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주탑 위에 높이 13.6m, 무게 9.5톤의 돔을 크레인으로 올려서 전체 높이가 157m가 됐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 글로벌 마켓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파 글로벌 마켓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이파가 올해 처음 여는 행사입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부품 전문 전시회로 보면 됩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용 모터, 에어컨용 컴프레서 등 30여 종류의 모터 컴프레서를 소개합니다. 국내 간장 시장 1위 업체 샘표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샘표는 70년간의 발효식품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 고유의 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맛 연구 중심이란 새 슬로건과 기업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1946년 피난민들에게 장을 공급하면서 출발한 샘표는 당시 가정에서 담가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간장을 대량 생산해 유통하기 시작했고 콩마늘 원료로 만드는 전통 간장과 전통 된장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네, 속속경제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